네, 오늘 3부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한민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1인 1표제를 비롯한 여러 당내외 현안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엊그제 만찬에 의원님도 가셨죠? 예, 당대표 비서실장이니까요. 예, 네, 보도가 많이 나오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반명이십니까? 라고 농담으로. 예. 근데 의원님한테도 뭔가를 물어봤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이 뭐 저 기자들 사이에 돌아서 네. 전 대통령님 말씀 중에 수석 대변인 외에는 얘기 안 하는데요. 근데 저한테도 대통령님이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대변인을 모셨기 때문에 여전히 제 호칭은 한 대변인입니다. 그런데 예. 저 얼굴 딱 보시더니 네. 우리 한 대변인 친명이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네. 이제 저도 이제 당대표 실장 하니까 정청래 대표 있어요. 친청이라고 또 이렇게 갈라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친명을 넘어선 찐명이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럼, 제가 예. 단도직입적으로 네. 언론이 네. 친명 대 친청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보도를 많이 하는데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부당하죠. 어떤 왜냐하면 점에서? 대통령님이 그 당대표께 이제 반명이세요? 물어보신 건 제가 농담이셨는데 그 이어서 이제 당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전 친명이고 우리 모두 친청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친청은 청와대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만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청와대다. 청이 이제 그 정청래의 청이 아니라 이제 청와대의 청.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언론 등 일부에서 이제 갈라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 그 얘기는 지금 제가 이제 밖에서 듣기로도 올해죠. 올해 6월 지방선거도 있고 이제 다른 반대쪽에 있는 뭐 극우 선양의 사람들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 대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분들이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유일하게 막 계속 하려는 게 청와대와 당을 이간질 시키려는 거, 또 좀 갈라치려는 거. 이관질 자원이다. 그런 작업을 한 거. 만약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정청래 지도부 들어서 가지고 청와대와 대통령님이 하신 일과 엇나가거나 뭐 다르게 나온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 당은 그날 만찬 자리에서 여러 최고위원도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딱 두 가지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이 할 건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주신 지상 명령이라 생각해요. 하나는 정말 내란의 티끌까지 뽑아내는 내란 척결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그건 이런 숙명적인 과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무슨 색깔을 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예. 당 내에 네.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지지하는 쪽과 네. 반대하는 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마음이야 있겠죠. 그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정청래 대표도 본인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 저희들은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정말 압승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 이재명 정부가 더 힘을 받고 더 정책을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정청래 대표도 그 하나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연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연임의 염자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당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그 누가 됐더라도 뭐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며칠 또 논란이 됐던 1인 1표제를 네.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의 포석으로 해석하는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과하다고 보고 있는 게 그래요? 왜냐하면 아니 좀 전에 말씀처럼 지방선거에서 당대표 체제 지금 당대표 지도부가 선거를 치렀는데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런 성적을 거둔 당대표가 다음에 있을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그 전제가 맞질 않습니다. 그리고 1인 1표라는 건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대표 시절도 그렇고 그때는 저희들이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 60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 한 분이 다 우리 권리당원들의 60명의 표의 값어치를 하는 거였어요. 너무 과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거를 20대 미만으로
21대 1 미만으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전당대회가 한 17대 1 정도 됐거든요. 그때 지난해 8월 2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당시 정청래 대표가 이 본인의 대표 공약으로 당선되면 바로 1인 1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당원 주권 TF를 발족하겠다고 공약을 한 겁니다. 전 당원대회에서. 그만큼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다음에 올 1월 11일 그 최고위원 3분 보궐선거 때 네네. 그때 처음에 5분의 후보가 출마를 했거든요. 예. 5분 모두가 당선되면 1인 1표제를 시행하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구 특정인 유불리를 따지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건 전체 이익, 공공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인터뷰를 하면서 이 1인 1표제 질문을 드렸을 때 거기에 반대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어요. 맞습니다. 다만 결이 약간 달랐던 게 뭐냐면 네. 좋은데 보완 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약세 지역인 영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당에 헌신해왔던 대의원들을 어떻게 그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보완책을 먼저 만들어 놓고 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 이야기하는 의원들은 있었거든요. 그 인터뷰 언제 하셨어요? 최근에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 의원님, 그 의원께서 뭐 파악을 잘못하고 있다. 조금 아직은 왜냐하면 이게 이제 통과되면 더 많이 알려질 텐데요. 왜냐하면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고 예. 지난번에도 이제 부결 한번 되지 않습니까? 중앙위에서. 예. 예. 그때도 저희들이 이제 더민초라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의견도 있었고 예. TF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 김행크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제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TF는 뭐 1인 1표제는 찬성하지만 여러 신중론을 얘기하신 분들 모두 TF에 다 넣습니다. 당대표 지시로. 그래서 네네네. 다 토론해가지고 예. 그때 만든 게 지금도 이번에 유용한데 예. 뭐냐면은 이른바 이제 전략 지역에 대해서는 대의원들의 가중치를 둔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저희들이. 그러고 그 실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전당대회 앞두고 그 얼마로 할 건지는 결정을 하면 되고요. 이번에 또 수정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안에는요 전략 지역. 쉽게 말하면 영남 지역이 되겠죠. 그렇죠. 전략 지역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하는데 그중 1명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이렇게 뒀기 때문에 보완책은 이미 다 들어가 있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 이번 다음 지도부는 뭐 적용 않고 그런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인 1표제를 하면 누구 딴 사람만 좋고 뭐 한민수만 좋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전체가 1인 1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헌법 정신에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 공공의 이익이 좋은 거예요. 우리 기억하듯이 198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직선제 주장하셨잖아요. 네. 그때 그럼 똑같은 논리라면 이건 김대중만 좋으니까 하지 말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직선제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선호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우리 당원 주권에 맞는 민주당의 정신에 맞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게 맞고 여러 가지 보완책도 마련되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초에 이제 중앙이 이제 투표에 회부가 되는 거죠. 네. 이번에 통과가 될 거라고 자신하세요? 이제 지난번에는 참 저도 뭐 당 지도부에 있는 일원으로서 네. 민망하긴 한데 그때 찬성률이 73%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높았다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날은 투표 시간이 참 오후 3시까지였었거든요. 아침 10시인가 10시 반부터.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아는 중앙위원도 연락 와서 투표하려고 했더니 벌써 마감이 됐더라. 3시 반에 본인이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조금 기술적인 절차적인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는 많은 중앙위원들이 보다 많이 투표할 수 있도록 이틀 정도 이틀 동안 하는 거죠? 예, 그때는 투표수 정족수 부족 때문에 부결됐기 때문에 네. 충분히 시간을 갖고 본인들의 의사를 뭐 이렇게 개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금 그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 안이 나온 다음에 참 논란이 컸는데 네. 당 안은 지금 마련 작업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어제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정책의총 형식을 빌어서 예. 대국민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예. 실제로 거기 나왔던 찬반 전문가들 세 분의 정말 열초도 계속 있었거든요. 네네. 2시간 어제 한 30분 가까이 됐거든요. 뭐 계속 앉아서 다 네. 지켜봤는데 열띤 토론을 하고 양쪽 모두 반대든 찬성이든 양쪽의 의견들 중에 들을 부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그리고 국민들
뭐 기자도 질문도 있었고 네네네. 국민들 직접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의견을 수렴했는데 예.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소불위로 본인들 자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부당한 권한을 써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 주권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한다. 그 명제는 뭐 전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를 그냥 가져갈 거냐. 그렇죠, 그렇죠. 뭐 수사사법권이라는 명칭을 쓸 거. 어제 공청회를 통해서 뭐 찬성 쪽이든 반대 쪽이든 수사사법관의 명칭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조정도 하고 뭐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일단은 뭐 형사소송법 얘기가 아직 뭐 논의가 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보안 수사권이 될지 보안 수사 요구권이 될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논의는 어제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저들이 내일 또 정책 의충을 또 합니다. 음.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활발한 논의를 하고 예. 현재 정부안이 입법 예고 기간이거든요. 예. 정부에서도 어제 그 단장하고 검찰개혁 추진단장 국무조실장이 나오고 부단장도 나왔거든요. 충분히 설명을 했고 어제 나온 찬반 의견들 또 국민들 의견들 뭐 지난번 저희 처음 의총할 때는 의원들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내일 모레 또 정치 의총을 민주당 하기 때문에 이런 의사를 모아서 정부 측과 협의를 하고 또 해당 상임위가 법사위고 행안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실무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저께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까? 있으셨습니다만은 제가 대통령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 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도로 뭐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는 있던데 거기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뭐 당 지도부니까 예, 예, 여러 예. 가지 논의를 좀 했고요. 예. 대통령 생각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뭐 보도 내용을 제가 뭐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통령님의 그 기본 생각이 모든 권력기관, 수사기관은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평소에 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조작 기소나 왜곡 수사나 이런 부분도 막아야 되고 또 이른바 암장이라고 하잖아요. 수사를 하지 않는 거 그런 것도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경찰 비대화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제 국민 공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예. 저 역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연하죠. 예. 그거는 견제와 균형이 국가 수사기관 간에 있어야 됩니다. 예. 대원칙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사기소의 분리 그리고 국가의 수사총량의 변화가 없어야 되고 여기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다듬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도 아니, 요 질문에 담길 약간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부연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게 공소청 검사들에 의한 뭐 저기 그 견제나 이런 걸 떠나서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경찰위원회가 있고 그걸 통해서 통제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결국은 저기 행안부 산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지금 중수청 같은 경우는 이거 행안부 차원에서가 되든 위원회 차원에서가 되든지 간에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있는 요것들을 좀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논의들이 되고 있고요. 예. 어제도 그 뭐 이 제도가 중수청으로 가자는 지금의 이원화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 경찰에서 충분히 역량이 된다. 수사할 역량이 된다고 하시는 찬성 쪽에 계신 분들도 반대하거나 하신 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 모든 걸 맡겼을 때 이걸 어떻게 제대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할 거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강이 된다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쌍특검 주장을 하잖아요. 네. 통일교 특검하고 공천원검 특검. 근데 이제 통일교 특검의 신천지까지 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는데 어제 송은석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도 하고 신천지 특검도 하자라고 지금 다시 수정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은? 저는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게 예. 지금 국힘당 장동혁 대표도 한번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예. 자기들이 통일교 특검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아니 지금 경찰도 그리고 국수본 수사를 열심히 갈차게 하니까 좀 봅시다 했는데 뭐 팻말 들고 다니면서 끝까지 해라는 거에서 좋습니다. 그럼 통일교 신천지 특검 합시다 했더니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 확고한데 제1야당 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라고 단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앞뒤가. 그리고 당연히 신천지 특검 해야죠. 지금 어제 저는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의 얘기가 전 진정성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MBC를 비롯한 모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신천지와 국민의힘의 유착 관계가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하니까 또 저기들 뭐 재선 의원들도 하자고 요구하니까 예. 일단 신천지도 하는 것처럼 왜 별개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별도 특검이 아니라 단일 특검해야 된다. 아, 그럼요. 그런 말씀이시죠? 이건 우리 헌법 20조 2항을 분명하게 유린한 예. 정교와 정치를 분리한다는 헌법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신천지와 통일교와 유착된 관계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특검에서 이걸 명백히 밝혀야죠. 공천원검 특검은요? 지금 저쪽이 요구하는 거요. 예. 근데 통상 보면 이것도 그렇게 요구합니다. 지금 뭐 김병기, 강선 의원 얘기를 딱 집어가지고 거기에 특검하자 얘기해요. 그러면은 본인들은 이게 지금 저희들이 참 이런 것 자체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우리 민주당 일원으로서 민망합니다. 죄송스럽고 우리 국민들께. 그런데 이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주장들이. 그러면 2024년도에 총선을 앞두고 김정재 의원과 이철규 공관위원장 사이에 녹취록이 3억에서 5억 원은 뭐 보통 뭐 받는다. 이런 얘기들은 본인들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 모아서 특검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 지시로 검경 합수본이 발족이 됐고 거기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경찰에서 지금 뭐 공천원금 수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 신천지고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런 문제를 어떻게 누구를 봐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는데 짧게 이혜원 후보자 문제 있잖아요. 그저께 만찬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됐는데 공개는 못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게 뭐 크게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최고위원들이 네. 많이 말씀을 하진 않으셨고요. 그냥 원내대표가 지금 상황 네. 당일날 그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보이콧했잖아요. 네. 그 상황 설명만 좀 있었고요. 예. 전 그것도 국민의힘 이해가 안 됩니다. 야당이 청문회 보이콧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네. 지금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그 청문회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는 절차로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전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전망하십니까? 예, 오늘이 1차 마감인데 그렇죠. 청와대에서 이제 10일간의 대통령께서 그렇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그렇죠. 하면은 예. 저는 국민의힘도 이제 협조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절차를 보고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건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청문회가 안 열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논의는 없었습니까 혹시? 청문회 해야죠 하고요. 그 이혜훈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설명하시는 거 보고 우리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송부 요청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로 봐야겠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